네,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 유사 투자 자문 문제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를 취재하고 돌아온 증권부 이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유튜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어린아이들도 유튜브 재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 범죄의 도구로도 이용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지금 유사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출판물, 통신물 등에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주는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이 업을 할 수 있는데요. 영업 행태는 주로 SNS나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많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에서 머무르던 영업 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상당수의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활동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이제 유튜버들 중에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금감원의 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유사 투자 자문 업자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신고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이름과 대표명, 전화번호, 주소지까지 알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인데요. 예. 유튜브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중심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 15군데를 제가 찾을 수 있었고요. 예. 또 이 중에서는 구독자가 20만이 넘는 채널도 있었습니다. 예. 그 15군데라는 것은 유사 투자 자문 업자로 신고한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유사 투자 자문 업자 신고 현황에서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5개를 찾아난 좀 인기 있는 채널이 15군데고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어떤 주식 상담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들은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떻게 영업 행태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요. 영업 행태를 조금 나눠보자면 우선 좋아요를 누르거나 적극적인 리액션과 댓글을 유도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수익 계좌를 공개하거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낸 투자자의 메시지나 게시글을 보여주면서 무료 리딩방을 홍보한 후에 화면 하단에 급등주 무료 문자 받기, 무료 리딩방 체험이라면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걸어서 무료 리딩 체험을 권하는 식입니다. 예. 리딩이라는 게 뭡니까? 리딩이라는 건 무슨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할지 알려주는 투자 조언 같은 그렇습니까? 내용입니다. 예. 예.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TV에만 있는 별풍선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예. 그곳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유도하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쏘게 되면 방송을 진행하는 BJ와 1대1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별풍선이라는 금전을 지급한 이들에게만 종목을 추천하고 또 이것이 피해 사례로 연결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보라 기자는 아프리카 TV를 시청해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예. 별풍선도 쏴봤습니까? 저는 별풍선을 쏴보지 않았습니다. 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별풍선을 쏘는 사람 옆에서 구경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 아주 화려하더군요. 그 불꽃놀이처럼 예, 되고 그렇죠. 분위기를 상당히 띄우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의적으로 서로 공모해서 별풍선을 쏘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또 유도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할 수도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것부터 한번 좀 그 개념 정립을 해봅시다. 예, 이 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예. 증권 투자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업자만 하도록 막아두면은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 별도의 설립 요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모 명의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했던 대학생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대학생이 부모 명의로 계속 운영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뭐 두 가지 문제가 다 되겠습니다만 이제 대학생이 미성년자 또는 자기의 진정한 명의가 아닌 것으로 또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1,800개 정도. 예, 예, 이거 상당히 좀 많네요. 그러면은 뭐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와 계약을 토대로 하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에서 매년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집계하고 있는데요. 예. 소비자원의 올해 4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서비스 관련 상담, 이게 바로 거의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피해 사례 10건 중에서 9건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였고요.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예. 또 평균 계약 금액은 367만 원이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50대. 이 유튜브 그 시청자라든지 아니면 유저 또는 뭐 크리에이티버는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유튜브는 그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어떤 그런 특성도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불법 내지는 탈법, 뭐 아직 우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큰 정도의 피해 사례는 아직 뭐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불법과 탈법이 지금 뭐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규제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일단 금감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화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은 금감원이 인가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합니다. 예. 또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 같은 주식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이관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유사 투자 자문 관리의 그 책임 소재들 관계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4개 기관이나 나서서 이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사이사이가 다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이 많고 항목에 따라 제재 기관이 또 나뉘어져 있는 데다가 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공조해서 불법 행위나 이 미신고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또 투자자 정보가 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제도권에서 대중 소비자의 투자 정보 니즈를 모두 흡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나 투자자문 같은 곳에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 나서서 검사하고 적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스스로가 유사투자자문을 이용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업체인지 먼저 검색해보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미신고 업체일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물론이고 전화나 문자 내용까지 다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예.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서 대금 결제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용카드 번호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네. 기본이겠죠. 예. 저희가 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상의 투자 자문을 폄훼하거나 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틈을 이용을 해서 탈법과 위법으로 선량한 투자 자문 업체들을 욕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서 경고 차원과 또 전망 차원에서 이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